오늘 들려줄 무서운 이야기는 산에서 등산하다가 겪은 현실 공포 이야기인데 편의를 위해서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 들려줄게. 일단 나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여자고 이 이야기는 내가 산에서 큰일을 당할 뻔한 이야기야. 나는 산을 좋아해서 산 타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 일이 생긴 이후로는 한 번도 등산을 하지 않았어. 1년 전에 내가 고3 때였어. 한창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었거든. 하루 종일 책상에서 문제집이랑 씨름하려니까 집중력도 안 오르고 머리에 쥐만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주말에 엄마가 나한테 긴장된 마음도 가라앉히고 머리도 맑게 할 겸 등산을 가자고 하셨어. 나는 뭐 등산하는 걸 좋아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종종 다녔었거든. 난 바로 출발 준비를 마치고 엄마랑 집 근처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더라고. 낮이었는데 깊은 산속이다 보니까 숲에 가려서 앞도 약간 깜깜한 상태였어.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은 유난히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네. 나 조금 무서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저 뒤에서 아저씨 한 분이 나타났더라고. 조금 전까지 분명 아무도 없었거든. 처음에는 와 사람이다 하고 오히려 반가운 마음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지. 그런데 그 아저씨는 얼핏 보기에도 엄청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야. 그렇게 곧 우리 뒤를 따라왔고 저 밑에 있던 아저씨가 약 20m 정도 뒤까지 왔더라고. 아저씨를 보니까 등산객 치고는 뭔가 이상했어. 보통 등산객들은 집에서 등산복이나 뭐 편한 추리닝 같은 것을 입고 등산 가방을 메고 오잖아. 근데 그 아저씨는 검은색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고 구제 같아 보이는 편한 작업복 같은 바지를 입고 있고 두툼한 잠바를 입고 있더라고. 그렇게 추운 날씨도 아니었거든. 그리고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전혀 등산을 하기 위해 온 사람 같지가 않았어. 뭐 내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온 듯한 느낌? 엄마도 그 아저씨를 보셨고 서로 눈이 마주친과 동시에 엄청 빨리 걷기 시작했어. 정말 그런 촉 같은 걸 느꼈거든. 그렇게 뛰듯이 엄마랑 나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고 땀이 비 오듯이 나더라고. 그렇게 그 아저씨랑 무언의 추격전을 벌였고 가끔씩 힐끗 돌아볼 때마다 그 아저씨는 더 가까이 와 있었어. 그렇게 아저씨랑 엄청 가까워지고 내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을 때 등산객들을 위해서 중간중간 그 스트레칭이랑 운동하라고 있는 작은 공원 같은 휴식처가 있잖아. 그게 보이는 거야.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고 테니스도 하고 있더라고. 순간 살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랑 나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경치를 바라보는 척 했어. 뭐 사실 경치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거든. 그리고 그 아저씨는 우리를 지나쳐서 지나갔어. 생각해보니까 괜한 사람을 의심했나? 하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고 쓱 한번 쳐다봤는데 아저씨가 우리 쪽으로 돌아보고 있는 거야. 모자를 쓴 상태로 나를 내리 깔아보고 있었고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온몸에 털이 다 서더라고. 아직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보통의 눈빛이 아니었거든. 아무튼 그 아저씨는 다시 앞을 보고 가길래 가던 길 가는가 보다 싶었는데 그 아저씨가 우리를 지나치면서부터 급격하게 걷는 속도가 줄어든 거야. 비정상적으로 빠르던 그 걸음걸이가 정말 느릿느릿하게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지. 저 아저씨가 진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건가? 우린 두 명인데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평소에 나는 의심이 엄청 많았거든. 아무튼 그래도 저 사람은 남자다. 엄마랑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라는 생각이 겹치면서 다시 무서워진 거야. 체격도 엄청 건장해 보였거든.
그리고 그 아저씨가 스쳐 지나갈 때 뭔가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었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 화장실 냄새랑 피 비린내랑 섞인 듯한 냄새. 그 눈빛이랑 냄새는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그리고 엄마가 갑자기 저 사람 손 봐. 라고 낮게 말을 하시더라고. 나는 그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손에 작은 무언가를 꼭 움켜쥐고 있었어. 그리고 새끼손가락 뒤로 삐죽 튀어나온 걸 보고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 왜 단도 같은 작은 칼 있잖아. 그 칼 뒷부분이 삐져나와 있는 거야. 마늘 빻기 좋은 그 부분. 그 뒷부분만 조금 튀어나와 있었는데 누가 봐도 분명한 칼이라고 했을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무서우니까 빨리 내려가자고 얘기를 했지. 그런데 느릿느릿 가던 아저씨가 벤치도 아니고 그냥 가던 길에 멈춰서는 등산로에 가만히 서 있는 거야. 뭔가 우리 쪽을 보면서 빨리 와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다시 뒤돌아서 집으로 가면 당장이라도 따라올 것 같았거든. 그래서 우리도 일단 가만히 있으면 더 의심스러울 것 같아서 움직였지. 그래서 4명에서 5명 정도 단체로 올라가는 등산객들을 따라서 올라갔어. 우리는 일행인 척 바로 뒤에 붙어서 갔고 그 사람은 우리 앞으로 걸어가더라고. 주기적으로 뒤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등산객 무리 조금 더 앞에는 강아지랑 같이 산책 중이신 약간 몸이 좀 불편해 보이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우리를 포함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그 남자를 제외하고 모두 여자였어. 그리고 맨 앞에는 그 남자가 있었고. 아니 진짜 처음에 우리 뒤에 있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느리게 걷더라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엄마는 나한테 오히려 저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시길래 우리는 일정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이 앞으로, 우리가 뒤에서 계속 따라 움직였어. 나는 손에 물이 찬 물통을 꽉 쥐고 있었고 언제라도 흙을 뿌릴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그냥 무식한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리고 그 단체 등산객분들은 중간에 약주를 하신다고 하면서 어디론가로 빠지셨어. 그렇게 나랑 엄마, 강아지와 아주머니, 그리고 그 남자, 이렇게 일정 거리를 두고 갔지. 그러다 아주머니께서 우리한테 말을 거셨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 남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아주머니랑 대화를 했어. 아주머니는 비만이랑 당뇨가 있으셨고 약간의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고 하시고는 이런저런 일상 얘기를 하셨어. 아주머니가 중간중간 힘드셔서 강아지랑 쉬면 우리도 같이 쉬었지. 그 남자는 멈추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비정상적으로 걸음이 느려지더라고. 우리는 쉬다가 걷다가를 반복하면서 무언의 신경전을 하고 있다가 아주머니랑 같이 다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 걸음이 또 처음이랑 똑같이 빨라지는 거야. 나는 쉬고 있는 틈을 타서 어딘가 숨었다가 나오면 공격할 생각인가? 라고 해석했고 우리는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엄마랑 그 남자를 따라가기 시작했어. 뭐 따라간다기보단 우리 집으로 가는 건데 방향이 계속 같으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숨막히는 신경전을 벌인 거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남자 걸음이 빨라지는 동시에 뒤를 한 번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 그렇게 세 갈래 길이 나왔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코스였어. 그런데 그 남자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 말든 뭐 신경도 안 쓰고 자기 갈 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목표를 바꿔버린 것인지 우리 집 반대길로 가버리더라고. 우리는 무사히 내려와서 집에 왔고 산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순찰을 부탁한다고 신고를 했어. 태어나서 그렇게 긴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 다음날부터 그 남자의 냄새랑 눈빛이 계속 떠올랐고 일주일간 나는
몸살을 앓았어. 여기까지 내용은 내가 그냥 뭐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다시 수험 공부를 하는 고3 생활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윤리 시간이었나? 수업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 수업에 대한 주제를 친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때의 주제가 성폭행이었거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애들이 야, 주변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게 서로 알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말하고 있었는데 내 짝꿍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3개월 전쯤에 자기 동네 뒷산에서 성폭행 당한 아주머니가 있었다고. 나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들었지. 그런데 걔가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수록 뭔가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왜냐면 그 아주머니는 뚱뚱했고 몸이 불편했으며 강아지랑 산책을 자주 나간다고 했어. 그날도 뒷산에서 강아지랑 산책을 하는데 쾌쾌한 복장을 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거야. 뭐 발견 즉시 누군가가 신고를 했는데 아주머니가 저항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칼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출혈이 심해서 병원 이송 중에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 범인이 잡혔는지는 뭐 모른다고 했어. 그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래. 내가 등산을 한 시기가 3개월 전이었고 그 세 갈래 길 중 그 사람이 내려간 길이 바로 그 친구의 동네가 나오는 길이었어. 그리고 강아지, 아주머니의 외형, 거동 불편한 모든 부분이 내가 만난 아주머니랑 일치한 거야. 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놀라움과 두려움, 아주머니에 대한 죄책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내가 겪은 일들을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고 다른 친구들도 놀라더라고. 그 이후로 산을 좀 무서워하게 됐어. 그리고 모자를 쓰거나 조금만 수상해 보여도 몸이 떨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가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뒤에서 걸어가는 버릇도 생겼어. 만약 계속 그 사람이 나랑 엄마를 감시하고 같은 길을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주머니는 무사하고 엄마랑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게 되었을까? 아직도 소름이 끼쳐. 뭐 혼자 확대 해석하고 오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들고 있던 건 분명히 칼이었고 내가 생각한 아주머니랑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명 산에서 범죄가 일어났고 피해자가 있다는 거야. 산을 타시는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조심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이 올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처음에 이 괴담을 보고 중간까지는 너무 확대 해석이 아닌가 싶었는데 마지막까지 읽고 정말 촉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으면서도 산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걸 느낀 괴담이었어. 그리고 좀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 뭐 콜청자들도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